영어에서 양정고와 영일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황혜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고 1, 2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리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고 1학년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5등급제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2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신이 마무리가 되었으니 우리 아이들의 입시 전략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를 이거 계속 이거 끌고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의문이 드실 시기가 있는데요.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이런 친구들 나올 것 같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시 파이터 할래. 네, 이런 케이스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N수생이 아니라면 정시 얘기는 영어에서 꺼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당장 내신을 놓고 정시를 가더라도 내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점을 정시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내신에서 해결을 해야 그게 정시에서도 점수로서 등급으로서 마지막에 고3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영어라는 내가 지금 정시를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입시의 관점에서 영어 내신은 놓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지금 1학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중학교 때만큼 성적이 안 나올까? 그러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어느 정도 부족해도 범위가 작기 때문에 뺑뺑이 돌리면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영어 실력인 줄 알고 항상 A등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범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범위가 많아서 그런데 중학교 때 몰랐던 내용이 시험 범위에 나와서 아이들이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중학교 때 나왔던 어법 그대로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어라는 과목은 한 번만 제대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번만 감을 잡으면 점수가 등급이 계속해서 웬만하면 나와주는 가성비 있는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문 변형 굉장히 많이 되죠. 원문에서 앞뒤로 따다 붙이는 경우도 많고. 자, 이렇게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좀 범위가 많기 때문에 기본기가 안에 내구력이 잡혀 있지 않으면 내신 점수는 나오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목동권 고교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아이들 1년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돌아갈 텐데 지금 우리 4월달, 3, 4월달 보냈죠. 3, 4월달 보내면서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 다음 주에 바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1학년에 이제 고1이 돼서 처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 끝날 때쯤이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시험 끝나고 언제 와요? 한 2주 쉬었다, 3주 쉬었다 와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 우리 일주일 뒤에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기본기를 잡고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마음 놓고 편하게 기본기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입학하고 들어가면. 그리고 여름방학 때 보면 7, 8월 2달 되는 것 같지만 시험 마무리하고 뭐 수행표가 정리하고 뭐 생기부 챙기다 보면 사실상 여름방학에서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은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학기 거 보내면 그 1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신에서 제가 이제 방학 때부터 실력을 만져온 친구들은 예비 고1 때부터 이런 지금 어떤 힘듦을 겪지 않도록 기본기를 꼭 만집니다, 제가. 어떤 시험 범위를 감당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결여돼서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를 내가 보충을 하면서 시험 기간을 보내겠다. 조금 더 고생하겠다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져줘야 돼요. 네. 자, 그럼 내신 영어, 수능 영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시하는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슬슬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 정시 파이터 할까 봐 해서 어머님들도 이제 상담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정시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신 점수가 이제 영어가 부족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은 영어가 부족하니까 정시를 하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를 볼 때 관점이 이게 굉장히 다른 언어다라고 보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신 영어든 수능 영어든 사실은 똑같은 영어입니다. 80%는 그 점수가 나오는 뿌리가 같아요. 문장 구조를 보고 그걸 통해서 그 길어지는 문장의 구조를 보고 구조가 눈에 딱 보여서 바로 독해로 연결되는 거. 이 능력이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의 공통되는 80%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술형 어법과 영작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내신 영어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영작이나 서술형 어법으로 가지 않고 한 문장의 의미와 이 지문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필자가 뭐라고 하는가를 짧은 시간 안에 주제를 도출하는 눈을, 즉 문해력을 갖추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게 수능 영어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 강조드리고 싶을 점은 이것도 뭐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수능이 잘 나오던 내신이 잘 나오던 어느 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그 어렵다라고 하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신 영어 하면서 분명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측면이고, 수능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 가면 나중에 아이들이 고3에 가서 3월 달에 수능 영어 강의를 듣고 아니면은 3학년 1학기 끝나고 수능 영어 단과를 가게 된다. 거기서 문장 구조 보는 것부터 구문 독해부터 고3 가서 3월 달부터 시켜주느냐. 그때부터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못해도 2학년 겨울방학까지는 그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려워하는 점을 피할 게 아니라 내신에서 반드시 해결을 하고 3학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고, 특히나 입시에 있어서 현역의 입장에서 N수생도 아닌데 수시라는 카드를 버리고 하나에 올인하겠다.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 어느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목동권 고교에서 뭐 양정, 영일, 강서, 마포 뭐 이런 학교에서 지금 문제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제가 하나하나 영역별로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자, 독해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범위나 양 자체가 이게 비교할 게 못 되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범위가 애초에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1분 30초 안에 풀어내는데,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 어느 지문을 보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짜잘한 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 글의 큰 흐름상 필자가 얘기하는 바를 네가 알아들을 수 있니? 그 필자가 말하는 바를 캐치해서 그걸 빈칸에 적용하고 문장 배열이나 구조를 파악하고 주제를 추론하는 게 수능에서 묻는 얘기라면, 내신에서의 독해는 일단은 이미 공부한 지문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큰 흐름을 물어보느라기보다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긴밀한 이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험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50분 안에 누가 정확하게 정답률을 가져가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진 시험에서 암기를 안 하고 들어간다? 그럼 나는 50분 동안 다른 누구보다도 시간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서술형 같은 거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해 영역에서 내신이 암기가 조금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내신의 독해와 수능의 독해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을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고3 때 가서 아이들이 점수가 수능 영어 등급이 한 개씩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문장 구조가 길어지고 어색해서. 근데 구조를 볼 줄 알고 내신 1등급을 받던 아이도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져요. 내용이 어려워지면 그냥 지금까지 2학년 때는요, 무슨 말하면 이거 마지막 문장만 봐도 주제가 나오는데요, 답이 나오는데요, however 문장만 읽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내용을 추론할 수 없게 고3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핵이 되는 게 뭐냐면 문해력이에요. 왜 이 문장 다음에 이 얘기를 할까? 둘이 같은 말을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캐치할 수 있는가? 한 문장 한 문장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지문을 봤던 능력이 고3에 가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내신에서 합니다. 내신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는 작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어라는 영어라는 뿌리가 같고, 이쪽이 완전 다르니까 이쪽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고3 수능도 잘합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제 출제는 비슷합니다. 문제 유형이요, 사실은 독해에서 낼 게 수능에서 내는 유형밖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빈칸이라든지 문장 삽입이라든지 이런 유형으로 목등권 모든 고등학교에서 지금 독해 객관식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휘 파트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둘을 같다고 둡니다. 왜 같다고 두냐면, 수능은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어휘량이 없죠. 수능 기초 어휘 몇 개 빼고는.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범위가 없지만 내신도 제가 결국에는 어휘의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1등급을 맞고 싶은데 2등급을 받고 2등급을 맞고 싶은데 3등급, 실수로 3등급을 받고 그 이유가 시험 범위 공부를 열심히 단어를 다 외웠지만 우리 아이들이 1, 2, 3, 4, 5번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려옵니다. 그 단어는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1을 바란다면 수능 기초 필수 어휘는 알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만 알아서는 이 외부 지문이라는 킬러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정고 아이들한테도 어떤 걸 시키냐면 시험 기간에도 꾸준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수능 필수 어휘를 계속 암기하게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여름방학만 반짝 내가 수능 어휘를 외워서 그게 기말고사에서도 2학년 때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겨울방학만 반짝 외워서 내가 고3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외워줘야 되거든요. 단어장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권 5번만 돌리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양정고나 이런 외부 지문이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왜 선택지에 있는 단어나 외부 지문 단어를 몰라서는 안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내신의 어휘력은 1, 2등급을 바란다. 9등급제에서는 1, 2등급을 바란다면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바란다면 내신의 어휘력은 수능의 어휘력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수능 필수 어휘도 꾸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입니다. 어법은 뭐 내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승부는 서술형에서 가게 돼 있고 어법도 객관식에서 양정처럼 뭐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019 같은 경우에는 개수도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수능과 내신의 뿌리를 보여드렸지만 결국에는 문장 구조 분석력이 어법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중학교 때 배운 어법을 문장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럼 고등학교 어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저는 문법을 아는데 제가 적용할 줄을 몰라서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케이스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는 빨리 성적 상승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너가 문법 기초만 어느 정도 알면 구조 보는 눈은 해봤자 영어 문장 구조는 5개밖에 안 돼요. 한 번만 그게 눈에 뜨이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력이 곧 독해력으로 이어지므로 이 측면에서 어법을 본다면 내신이나 수능은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문장 구조를 보는 눈으로 아이가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독해를 할 때도 이 기본기가 반드시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영작은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내신의 어법, 즉 문장 구조 분석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곧 수능 영어의 기초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2개의 기본기를 잡아야 그 다음에 디테일을 만들 수 있다. 수능 영어 지금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 하므로 이거 지금 담당하는 내신 선생님께 아이들에게 선생님 저희 아이는 내신하면서 이것 좀 꼭 보충을 시켜주세요.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이 말씀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나 문장 구조를 보는 게 이미 되어 있는 아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숙제를 안 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면 시간도 한번 고려했을 때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점수가 오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엄마 나는 어법 적용을 못 하겠어. 문장 그냥 난 문법 그냥 외워서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면 요거 꼭 시켜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출제 포인트가 그냥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문장 구조 분석을 시키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문장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해석도 하는데 이 구조상 어디에서 선생님이 출제를 하실 것 같니? 이거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오라 그래요. 왜? 구조를 지금까지 못 봤던 아이들은 어디에서 출제를 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해서 제가 이런 걸 시키고 수업 시간에도 항상 그거를 제가 주지하면서 강의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니까 뭐가 나올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60점대에서 90점대로 간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그 친구가 하는 말, 쌤이 하라는 거 다 했더니 그냥 문제가 눈에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가 돼야 돼요, 어머니. 이 문장을 읽는데 사실은 밑줄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밑줄 틀린 어법 밑줄 뭔지 골라봐. 밑줄을 안 줘도 그냥 보니까 여기 낼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엉뚱한 데에 더 관사 보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내신반에서 진행을 양정고랑 영일고를 할 때 요렇게 과제에서 문장 구조 보는 능력을 시키고 아이들이 오면 4단계로 지금 어휘와 어법과 영작, 독해 영역에 있어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제가 중시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술형을 제가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다 만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으로 해버릇해야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로 사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너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논리 구조를 배열해서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너가 인지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영역별로 측정해서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바로바로 보충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신반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막판에는 우리 특히 여학생들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막판에 뭘 볼지를 모르고 어디를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죠. 선생님이 알려줘도 그 자료가 이미 아이의 손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판에는 제가 담당하는 양정고 영일고에 한해서는 이 시험 범위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수첩 안에 어법, 어휘, 영작 다 담을 수 있게 지금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시중 자료를 쓰지 않고 하나하나 제가 손필기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정고와 영일고인데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월금 화목에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영일고 같은 경우에는 화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고 2학년은 월금에 진행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랑 토요일에는 통합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부족한 거 아까 영역별로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수요일과 토요일, 사실상 일요일까지도 운영을 해서 제가 직접 조교를 쓰지 않고 강사 주도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수능 영어를 하겠다, 수능 영어를 고집을 하겠다. 우리 사실 이제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그렇죠, 잔소리로 알고. 제가 이게 고3으로 가져가고 있는, 제가 고3 담과 수능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커리큘럼인데 지금 1, 2학년이잖아요, 어머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3월 입학 개학 전에 구문 독해는 끝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이거를 지금 고3 커리큘럼에서 전제하고 아이들 고3 입학하는 3월 달부터 커리큘럼 구성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학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만약에 고1, 고2 아이들이 수능을 하겠다라고 들어간다면 저는 고3까지 가져가는 문장 구조 분석력과 구문 독해력을 위주로 기본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다져야 급등하는 고3 난이도의 문장, 그 긴 문장 구조가 보이고 이것이 곧 내신에도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고3 수능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수능과 내신 영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설령 아이가 수능을 하고 싶더라도 내신 영어에서의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신 영어의 기본기, 내신 영어를 잘하는 게 분명히 수능 영어 1등급에도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